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고등학교들이 방학을 이제 했을 텐데요. 우리 수험생들 수시를 앞둔 방학인 만큼 이 방학을 맞는 기쁨보다는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름방학이 수험생들에게는 대입 합격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알찬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효율적인 학습법과 최적의 대입 전략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지금 방학을 다 대부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방학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단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나 계획을 세운 후에 실패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큰 부담스러운 주간 계획, 월간 계획보다는 하루 일간 계획을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할 일 좀 메모했다가 잘 때 좀 그걸 좀 지워보는 거. 만약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는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그날 한다라면 아마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리한 계획보다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합격을 이끌어주실 명장이시죠. 입시계 히딩크입니다.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작년도 6월에서 수능 성적까지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많게는 100분위 기준으로 한 3, 40점이 오른 학생도 있었고 또 그와 반해서 또 떨어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까 박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 계획 세우고 실천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 황금 나침반,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오늘 상담받는 학생의 자료 중에서 목표가 이제 뚜렷하지 못할 때는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한다고 얘기를 했던데요. 목표가 잡히면은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목표 중에서 반드시 내가 가야 될 대학을 선정을 하시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대학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혹시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생 때 다큐멘터리 보고 네. 감명 깊어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일찍부터 목표를 세웠네요. 그때부터 쭉 이렇게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잘 받아볼 텐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덥죠? 네. 예, 공부하기 힘들 텐데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을까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한데 지원 가능한 간호학과나 작업치료 같은 보건 관련 학과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우리 학생이 그 전형에 대한 궁금증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궁금해하는 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죠.
네. 네. 간호사가 꿈이 아주 명확한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국어는 5.5, 수학 7.5, 영어는 6, 과학은 5, 국수 영과 평균 6.1등급입니다.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1학년 때 6등급, 2학년 때 5등급으로 약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9에서 8, 7, 6. 매 학기 한 등급씩 향상됐습니다. 네. 영어는 꾸준히 6등급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예,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6월 기준으로 국어 B가 100분이 83에 3등급, 수학이 40에 5등급, 영어 40에 5등급, 직탐이 93에 2등급, 국수 영탐 100분이야 258에 3.75등급입니다. 4월과 비교해서 본다면 국어는 3등급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과 영어는 오히려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좀 밀리고 있고요. 직업탐구는 그대로 2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꽃꽂이 체험반, 드라마반, 의사소통반을 했고 봉사활동은 1학년 4시간, 2학년 33시간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수상 기록을 보면 교과 성공상을 받았고요. 자기주도 학습상을 1, 2, 3학년 계속 받았습니다. 독서 활동은 인문문학 약 한 2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네, 보겠습니다. 희망대학을 보면 일지망, 한양대 간호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이지망은 극동대 간호학과 수시로, 삼지망은 강원대 간호학과 정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라는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인데요. 서상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선 내신 성적을 먼저 보면요. 국수 영탐 4개 교과 평균 6.1등급. 대체로 좀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역별로 보더라도 국어는 5.5, 수학은 7.5, 영어는 6등급, 과탐이 5등급. 학과 특성상 우리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가 한 45명 전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학기별로 보더라도 뭐 5.9에서 6.4, 6.2, 5.8 약간 오르긴 했지만 큰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 내신은 좀 낮은 편으로 긍정적 평가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의고사를 좀 분석해 보면 6월 모평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3등급, 5등급, 5등급, 2등급 그런데 지금 국어는 3등급인데 수학 영어가 지금 100분이 40 전후에 이제 5등급이란 말이죠. 그러니 거의 뭐 6등급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직탐만 2등급으로 내신보다는 다소 조금 나은 성적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다른 지원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다른 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수능에서도 그렇게 뭐 비교율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름방학 때 수능 성적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성적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비교과 활동은 어떤지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공 분야도 뚜렷한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점은 뭐니 해도 이제 진로 설정이라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이제 의료 관련 특성화고로 지나갈 만큼 네. 진로에 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대입 전형에서 이 동일 계열을 계속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진로 설정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충분히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2학년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어르신 조교기라든지 등등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인성 파트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학년 때는 4시간으로 시간수로도 그렇고 전무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성실성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학교에서 수상한 기록을 보면 교과 성공상이나 또는 자기주도 학습상을 3년 내내 이렇게 받은 점으로 보면 그래도 학교 생활은 좀 비교적 충실히는 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완할 점을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잠재 역량이나 규체적 경험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보면 진로 설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인성 파트 말고는 비교과가 전반적으로 좀 결과물이 좀 뚜렷하지 않다. 그런 네.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부의 성적이, 교과 성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학에서 과연 이 학생이 수학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모의수능과 학생부 교과, 비교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모의수능이 가장 우리 학생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학생부 비교과나 또는 성적 측면은 조금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특성화고 출신자이기 때문에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있지만 이 고른 기회 전형이 지금 뭐 농어촌 학생이나 기회균형 같이 묶어서 있거든요. 근데 농어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출신은 설립 취지에 맞게 점차로 특성화고졸 출신자 전형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한다 하더라도 1% 미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학생이 지나가는 데는 좀 쉽지 않은 난관이 좀 봉착해 있고요. 따라서 우리 학교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이 뚜렷한 만큼 간호학과를 한다면 전문대에도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있거든요. 전문대도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2년제가 아니고 3년 또는 4년제 전문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점도 우리 학생이 좀 노려봐야 하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전문대 같은 경우는 지원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고른 기회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 어쨌든 좀 힘들긴 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 희망대학이 한양대 간호학부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한양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 좋습니다. 전공 선택, 진로 설정이 잘 돼 있죠.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부족하다. 교내외 활동 실적, 나만의 특별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떡하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해요. 올려야 하는데 멈췄습니다. 60m에서 멈췄네요. 네, 우리 학생이 60m쯤에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60% 정도가 준비됐다고 이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한양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 간호학부 지금 고른 기회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고요. 일반합사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아울러 한양대 특징 보면은 제출 서류도 없고요. 면접도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도전 가능성을 좀 본다면 성적이 비교적 좀 낮고요. 독서 활동도 뭐 비교과 활동에서도 나만의 그 뭐 특별한 우수성을 입증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른 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또는 뭐 국가유공자, 농어촌, 특성화도 여기에 껴있죠. 네네. 따라서 우리 학생이 한양대 전형과 비교해 본다면 지원 자격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합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극동대 일반 전형으로 또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이제 간호학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반 전형에서는 학생부 80에 면접 20,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으로는 학생부 50에 면접 50. 약간 비율이 다르죠. 간호학과는 지금 뭐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극동대에서도 간호학과만 보건계열에서 유일하게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형 1개 4등급인데 다행히도 우리 학생은 지금 국어에 3등급을 많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특성화고 전형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일반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인데 기회균형 전형에 자격이 된다면 지금 모집 인원은 적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이 비교해 학생부가 낮고 그다음 면접에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을 거로 보여서 일반 전형보다는 자격이 된다면 기회균형 전형을 추천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보건 계열에 이제 다른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보다는 조금 좀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 강원대 정시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강원대는 지금 캠퍼스가 3개가 있어요. 이제 춘천에 있고 삼척에 있고 도계가 있는데, 도계는 이제 삼척 캠퍼스에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래 가군에서는 지금 수능과 학생부 77, 23으로 뽑고요. 삼척은 94.3에 5.7로 뽑는데, 문제는 지금 국수영탐이 이제 그 100분위를 반영하고 25, 25, 25 동일 비율로 하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B에 30% 뭐 등등 이런 가산점 때문에 전혀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인문사회 계열도 지금 수능 응시 영역을 보면 국비 수A 영하고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학생은 이제 직탐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강원대 정시에는 직탐을 사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정시까지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 남은 기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린다면 정시에서 어디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 뭐 비관할 정도가 아니고요. 아직 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국수영탐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 258에 3.75 등급이니까 뭐 아주 뭐 낮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위 한 35%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간호학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갈 수 있는 대학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거의 뭐 존재하지 않지만은 지방 소재 간호학과는 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정시 기준으로 들어가기 힘들다면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어차피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거니까 네. 전문대에서는 지원 횟수의 자격이 기준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수시 1차에서 전문대에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년제가 아닌 지금 4년제, 3년제로 지금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은 극소수이거든요. 네. 보통은 3개 또는 2개 영역을 반영하니까 우리 학생은 지금 국어가 지금 100분위 84에 3등급이고 영어 수학이 지금 100분위 40 전후로서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탐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지원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지금 요 시점에서는 수능 공부를 할 때는 국어하고 탐구는 집어넣고, 네. 제가 봐서는 수하고 원점수도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한다면 영어 정도, 그러면 국어, 영어, 탐구를 하든지 아니면 국어와 탐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은 좀 지역이나 아니면 대학을 뭐 4년제에서 뭐 전문대학 쪽으로 좀 관점을 좀 넓혀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은 이치호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시 준비다 아니면 수능 준비다 이런 방학에 대해서 되게 바쁘게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처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여름방학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좀 이렇게 전략을 좀 짜시면 간략하게. 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뭐 수능 공부에도 사실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갈 텐데요. 수시만 좀 놓고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또 다른 지원 자격이 하나 있는 거고, 일반 전형과 특성화 전형 출신자 전형을 놓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대개 이제 보면 일반 전형에 비해서 특성화 출신자 전형의 이제 합격선이 조금 낮은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제 하지만 특성화 출신자 전형의 이제 모집 인원이라든지 또 지원자 풀에 따라서 저는 이제 다른 역전 현상도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입시 결과라든지 아니면 금년도 요강을 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서 지금 그 간호학과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일반 전형에서는 간호학과를 뽑지만 고른 기회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에서는 간호학과를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이런 성적과 비교과 활동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지 추천을 해주실까요, 조상훈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지금 간호학과 기준으로 제가 좀 학과를 좀 뽑아봤는데요. 화면을 보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전문대 간호학과 수도권만 제가 이제 뽑아놨는데요. 뭐 지방에도 굉장히 많고요. 서울에는 지금 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삼육보건저 전문대와 서울여자간호대가 있고, 2, 3년제는 이제 서일대가 있고요. 경기권에도 뭐 경북대 두원공과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안산대, 여주대,
강원권에는 강릉, 영동대, 뭐 한림, 성심대 이러한 대학들이 있고요. 2, 3년제도 보면은 여기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는데요.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어때요, 오늘?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학교 지금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전문대까지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간호사를 꿈꾸는 고3 학생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정시를 대비해서 수능 성적 향상에 주력하셔야 되겠고요. 수시를 대비해서도 나만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서류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대 간호학과 지원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한 전형으로는요, 면접 비중이 높은 기회균등 전형입니다. 그리고 추천 전형으로는 수시망대학인 극동대 간호학과 일반 전형과 기회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수시와 정시 모두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추천합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대학별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자율문항이죠. 이 4번 문항이 공개가 됐는데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올해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뽑는 폭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상 1단계가 대부분 서류입니다. 그리고 서류 안에 학생들이 좀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자기소개서 많이 간소화가 좀 됐습니다. 1, 2, 3번 문항은 공통문항을 사용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4번 문항에 좀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그 대학들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별 4번 문항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서울대 자소서 4번 문항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서울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키워드 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3권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3권이니까 한 권마다 분량은 500자씩이고 전체 1,500자 분량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탐구심이나 지적 호기심 그리고 관심 분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특히나 독서 경험을 쓰면서도 지원 모집 단위에 왜 전공을 해왔는지 이런 이유들을 좀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도 충분히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연세대는 어떨까요? 네, 연세대는 한마디로 역경 극복 또는 진로 준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세대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교 재학 기간 중에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좌절을 극복한 과정을 사례로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분량이 천자입니다. 이렇게 문항을 제시했는데 말 그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했던 부분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사례들을 기술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정을 좀 잘 기술하는 네네.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발표된 그 고려대 4번 문항은 어떨까요? 네, 고려대는 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동기와 준비입니다. 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융합형 인재 그리고 기회균등 특별 전형에서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준비 과정을 기술화합니다. 분량은 천자인데요. 이런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 과정을 서술하되 자신의 특기와 그리고 제출된 활동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서를 좀 달았다는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과에 지원하게 된 자신만의 계기를 좀 진솔하게 담는 것이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강대 4번 문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강대 같은 경우는 택을 하게 됩니다. 3개의 주제를 주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가 지원자 삶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환경적인 특성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개인적인 관심 또는 역량 개발에 대한 경험적인 사례를 좀 들어봐라. 나머지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타 문항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분량은 천자입니다. 네. 이건
작년에 서울대 자소서 문항과 잠깐 비슷한 문항, 비슷한 네. 느낌이 있는데요. 지원 동기를 밝히는데 좀 사용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진솔하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 그 자소서 4번 문항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대학들도 좀 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그리고 동국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4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 문항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다만 성균관대의 고른계 선발 전형에서는 대상자들한테 성장 환경과 경험이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좀 천자 내외로 좀 쓰는 것을 좀 추가가 돼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한양대하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예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충분히 학생부만으로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율 문항의 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그 문항들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 후체 합격연구소였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공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제가 그 상담 그 신청서를 보니까 약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약사는 언제부터 되고 싶었어요? 약사는 제가 약을 달고 살아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우리 학생 보니까 분명한 것 같은데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방학했죠? 네, 오늘 했어요. 오늘 하셨구나. 네. 방학 동안에 학업 계획이나 또는 뭐 수시 대비 방법 관련해서 좀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죠? 지금 성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이나 제가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전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시 전략을 짜서 좀 실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학생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 다 같이 좀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방학했는데 기분 어때요? 내일 학교 가요. 방학은 했지만 그렇군요. 내일 또 학교를 네. 가는군요.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 안 밝았나 봐요. 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을 계기로 해서 자신감도 더 찾고 전략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자연계열 학생인데요. 1, 2학년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가 3.4등급이고요. 수학이 3.1등급, 영어가 3.6등급, 과학이 2.6등급, 그래서 국수영과 종합하면 3.2등급의 석차등급 평균을 보이고 있고요. 네. 주요 과목별로 좀 살펴보시면 주요 과목별로는 국어가 지금 3등급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은 3등급에서 마지막 2학년 2학기 때는 4등급으로 좀 떨어졌고, 영어는 국어하고 수학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4등급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네, 7월 달에 치렀던 교육청 시험에 보면 국어 A가 2등급, 수학 B가 5등급, 영어가 4등급, 화학 1이 2등급, 생명과학 1이 5등급, 국수영탐 종합해서는 3.6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그 6월 달에 우리 학생이 치렀던 평가원의 모의고사 시험이 있는데요. 그 평가원의 모의고사 시험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성적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국어하고 화학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조금 향상이 되었고요. 나머지 영역들은 성적이 조금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2학년 때에 토요일에 했던 발명반 활동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에 배드민턴반을 했고요. 2학년에는 역시 이제 과학 실험반으로 과학 중점 학교에서 인 만큼 과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1학년에 41시간을 했고요. 2학년에 34시간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봉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이제 활동은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생명과학 공동기기원에 주최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이 생명과학 체험학습에 참가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학생의 수상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천체 관측 활동을 통해서 우수한 보고서를 내서 이제 장려상을 받았고요. 2학년에 와서는 과학의 날 행사 때 화학송 만들기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동상을 수상한 수상 실책이 있고 과제 연구 발표 대회에서 은상을 4명이서 공동 수상한 이력도 가지고 있고요. 수학 2 과목에서는 교과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노력상을 받은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보면요. 1지망은 가천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이고요. 네, 2지망은 건국대학교의 화학공학과, 그리고 3지망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재료화학공학과, 이렇게 이제 3개의 화학과 관련되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진로의 방향은 좀 명확한 것 같은데 네. 입시에 대한 정보는 조금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내신부터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이 살펴본 것처럼 국어 3.4등급, 수학 3.1등급, 영어는 3.6등급, 그리고 과학은 2.6등급, 평균 3.2등급의 성적인데요. 이렇게 보면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한 성적들이 계속 이제 유지도 하고 있는데 대략 3등급, 4등급 정도로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아무튼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과학 성적이 다른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수한 게 내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7월에 와서 성적이 전체적으로 한 1등급 내외 정도가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목별로 조금 영역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이 성적의 향상이 이제 6월 평가원에서는 졸업생이 일부 포함이 됐었고요. 네. 7월 달에는 재학생만 치르다 보니까 전반적인 백분이라든지 등급이 조금 향상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 개별 과목 부담도 생명과학 1이 보니까 6월 달보다 7월 달에 지금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성적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성적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지 사실은 이 친구의 생명과학 성적을 보면 내신도 2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성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분석을 좀 통해서 앞으로 성적 보완을 향상을 좀 계속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비교과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이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비교과의 활동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이제 활동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내 동아리, 토요 발명반 활동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과학 실험반을 통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을 차치하더라도요. 우리 학생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천체 관측 우수 보고서, 그 다음에 과제 연구 발표 대회 내용을 보면 사실상은 제가 학생부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사실은 과학 중점 학교에서도 상당히 과학과 관련되는 활동들을 충실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조금 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더 나은 정도의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풍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하면은 좀 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교내에서 우리가 치렀던 과학 수학 관련되는 진로 관련되는 자연계열에 활동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시대회 참가했던 실적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자연계열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사 탐방이라든지 인문계열과 관련되는 활동도 그러니까 자연 활동뿐만이 아니라 과학중점학교에서 인문과 관련되는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네. 또한 음악과 체육과 관련되는 학교의 활동들도 상당히 이제 풍부하게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양한 학생의 능력들이 사실상은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상은 학생부에는 이제 그대로 4학년 1학기까지 기재가 되겠지만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들을 잘 나타내고요. 그 역량들을 면접에서 사실상은 면접관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걱정보다는 아까 이제 그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이제 면접을 좀 잘할 수 있을지 조금 이제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지속적이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활동 시간들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아까 우리 소상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활동 자체로 이제 그치기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나 또는 우리 학생의 주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이제 본인 학생에도 있는지를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면접 등에 이제 잘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을 그래도 꾸준하고 좀 다양하게 잘한 학생인데 성적에 있어서는 특히 과학 성적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망 지금 희망대학이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가천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괜찮습니다. 지금 양호해요.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양호는 하지만 특별하지 않다. 비교과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중,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멈췄는데요. 85m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5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85% 정도가 준비가 됐다고 평가를 해주신 건데요.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지원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제1지망으로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가천대 경우인데요. 가천대는 지금 크게 이제 3가지 전형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으로 선발하는 전형 유형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게 이제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이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유리한 이유는 사실상 학생부 교과나 또는 이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좀 양호한 편이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은 사실은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학생부의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은 아마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3학기 1학기에 남아있는 내신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이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인데 우리 학생의 적성 성적은 사실상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보기 이전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좀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실제로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나서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가천대학교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전형 유형인데요. 화공생명공학과는 13명을 모집하고요. 지난해 경쟁률을 보시면 8.15대 1입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로 4배수를 선발하고요. 1단계 성적과 함께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대략 학생부 교과의 내용들이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의 내용들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대략 이제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정시 모집에 만약 우리가 가천대를 간다면 대략 어느 정도 점수일까를 봤더니만, 우리 학생의 성적이 이제 표준 점수만 합하면 451점 정도가 되는데, 대략 점수가 한 45점 정도 부족해. 그래서 이제, 조금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작년에 이제 발표된 학생부의, 가천 프론티의 평균 점수가 3.4등급 정도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3.2등급이기 때문에 내신 학생부 점수로는 좀 부족하지 않고요. 학생부 교과라든지 비교과의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이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서는 다른 대학하고 좀 대동소이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갖춰서 우리 학생이 좀 준비를 하면 사실상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제가 이제 도전 가능성은 적절로 맞는데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하고 비교과는 이미 이제 학생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자기소개서에 이제 그 양식 앞서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기소개서 기술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서류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느냐가 사실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건국대 볼까요? 네, 두 번째 학생이 희망했던 학생의 그 대학이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인데요. 화학공학과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가천대보다는 경쟁률이 좀 높죠. 지난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서류평가로 1단계 3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으로 100% 선발하고 역시 수능 최장력 기준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부의 내용들, 그다음에 서류 내용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6월 모의평가로 정시 가능성을 먼저 좀 보면요. 예.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점수가 한 50점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가천대보다는 훨씬 더 점수가 좀 더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유형의 좀 변화가 있어서 1박 2일에 이제 학습 면접이 좀 폐지가 됐고요. 자기 주도 활동 보고서라든지 교사 추천서도 폐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단계 서류 평가고 2단계 면접 등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 면접 평가 일정은 10월 25일 날 토요일 날 반영이 되고요.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은 조금 더 상향 지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세 번째가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재료화학공학과인데요. 18명을 모집하고 학생부 종합평가 일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장 기준은 없습니다. 한양대의 정시 가능 점수를 보면 485점인데 역시 좀 부족한 점수입니다. 30여 점을 더 수능 성적으로 올려야 되는 편이고요. 한양대는 특이하게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하고 면접까지 다 폐지했고요. 학생부만 가지고 이제 뽑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조금 우리 학생의 그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한다면 상향이라고 지금 도전 그 가능성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특이한 점은 활동 목록표를 이제 10가지 이내로 좀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도전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가천대는 지금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가장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른 전형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천대 적성고사 전형을 본다면 그 출제 방향과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 가천대학교의 적성고사를 추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가천대를 목표대학을 한다면 가천대 적성고사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어, 수학, 영어에 또한 문제가 50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이 적성고사가 1시간 가까이 이제 시험이 시행이 되는 시험입니다. 기본 점수로 230점의 기본 점수를 주고요. 국어, 수학, 영어에 특히 이제 수학의 배점이 높습니다. 4점으로 해서 170점으로 당락이 가려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출제 유형이 수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까지 놓고 본다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해가면서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요. 무엇보다도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치렀던 기출 문제를 좀 토대로 해서 내가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적성고사 팁까지 짚어주셨는데 가천 프론티어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수능 공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가천대를 가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 가천대학교에 제가 이제 그 1순위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준비된 바로 보면 역시 이제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가장 유력한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성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부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성적이 조금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적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실력을 진단해보는 게 테스트 해보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적성고사가 이제 금년에 폐지된 대학들이 많아서 가천대학이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대폭 늘어날 것으로 돼서 이제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3학 1학기의 그 학생부 성적이 이제 중간고사까지 제가 좀 성적을 받아봤는데 학생의 성적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이제 예단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기말고사까지 합하면 3학 1학기 성적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성적이 좀 올랐다면 생명과학이나 나노화학으로 학과를 조금 낮춰서 학생부 우차 전형도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가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정시는 역시 이제 가천대학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보면 이제 영어 성적이 다소 낮은 편인데 반영 비율은 영어가 30%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탐 한 과목 반영하지만 5% 가산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명과학이 이제 성적이 좀 많이 낮게 나왔는데 원래 생명과학이 우리 학생의 주력 과목이었는데 생명과학과 영어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가천대학에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부터 정시까지 콕콕 집어주셨는데 선생님 그럼 가천대 외에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대학 전형이 있다면 어느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우리 학생의 전형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의 전형이 쉽지 않아 보이는 건 기정사실인데 왜냐하면 6개의 수시 지원을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으면서 가져가는 게 쉽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학교 활동들을 과학 중점 학교에서 정말 과학과 관련된 활동들은 풍성하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먼저 광운대 화학공학과에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역시 서류 전형과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면접 날짜는 10월 25일이고요. 두 번째로 단국대 화학공학과 광운대와 마찬가지로 좀 적정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DKU 인재 전형에 9명을 선발하는데 여기는 이제 면접이 없는 게 좀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경희대 국제 캠퍼스의 화학공학과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좀 상향 지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이제 상향과 적정과 뭐 도전 지원을 안정 지원을 해본다면 지원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 외대 글로벌 화학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좀 고려를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대 수원 캠퍼스의 화학공학과의 KGU 종합 인재 전형도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치러지는 전형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면접 일자가 이를테면 뭐 10월 25일로 공동에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1단계를 통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두 개를 다 응시를 해놨다가 둘 다 합격을 하더라도 한 곳만 골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면접 일자를 중복되지 않는 학교를 고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 수원 캠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안정적인 지원을 해볼 수도 있다고 제가 이제 판단합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네. 힘듭니다만 면접 날짜가 11월 16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도 내가 면접을 갈 수도 있고 가지 네, 않을 수도 네. 있습니다. 이런 수능 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 전형 지원 정도는 이렇게 이제 수능 시험 이후에 면접을 볼 수 있는 대로 좀 지원을 하면 지원의 폭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 일자도 미리 잘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많이 도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야 도움 많이 됐어요. 지금 내일 학교 갈 걱정에 걱정이 한가득 묻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알려주신 내용 바탕으로 방학 알차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보내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과 소중한 상담을 좀 나눠봤습니다. 수시 상담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저희 수시 상담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8일 월요일이죠.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금요일까지입니다. 3주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신청은 마감이 됐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의료 다큐 연출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진로 진학 상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